이번에는 이제 아까 내용이 이어서 이제 조 전무님 통해서 이제 새로운 또 내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표지가 너무 예뻐요. 예. 차.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전기차에 대해 진짜 관심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유 시대는 이제 끝날 것 같다는 생각. 네. 뭐 저희 이슈톡 다른 거 할 때도 뭐 빈셀만이 이제 증산해서 원유 막 가격 빠지고 마이너스 난 거 얘기했는데 원유가 고갈돼서 원유 시대 끝나지 않고 그 전에도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성큼 다가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친환경 차 관련한 거랑 이제 금속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차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테슬라 모델 3거든요. 네. 요즘 뭐 제일 핫한 네. 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 친환경 차, 그다음에 이제 내연기관 차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팔라디움, 네. 플래티늄은 이제 어떻게 될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요즘 뭐 가장 그 관심도 많이 받고 이슈도 많이 되는 차죠. 테슬라하고 니콜라. 네. 네, 둘 다 친환경 차의 이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테슬라는 이제 전기로 가는 차, 네. 그다음에 이제 니콜라는 언덕에서 밀면 이제 가는 차. 가는 차. 네. 둘 다 친환경적이긴 합니다. 네. 둘 다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좀 떨어지기도 했었었죠. 네. 그래서 자, 두 번째 장 보시면은 테슬라가 도요타를 제치고 시총 1위 자동차 회사가 됐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보면 GM하고 포드를 두 개 합친 것보다 테슬라가 커진다는 이제 기사가 났었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도요타도 제치고 이제 시총 기준으로 이제 세계 1위의 회사가 됐었었고요. 그다음에 1분기 생산량을 보면 이제 테슬라가 10만 대, 도요타는 240만 대. 이제 5%도 안 되죠. 네, 5%도 안 되는 양을 생산하는 회사가 이제 세계 시총 기준으로 1위의 회사에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막 일론 머스크는 이제 막춤을 추고 있죠. 예,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 니콜라는 한술 더 뜹니다. 사실 그 테슬라는 10만 대라도 그래도 분기에 생산을 하는데 니콜라는 이제 움직이는 차가 한 대도 없거든요. 모델만으로 그냥 샘플만 가지고 포드 시총을 제쳤습니다. 니콜라가 한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친환경 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다음에 기대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지위만 보면 사실 그만한 밸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사실 밸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EV 차들이 그러면 얼마나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그 친환경 차 관련된 리포트에서 제가 갖고 온 숫자들입니다. 2015년에 보면은 50만 대 팔렸었거든요. EV 차가. 근데 2020년대 오면서 170만 대가 팔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30년, 10년 뒤에는 2,600만 대. 그 다음에 2040년에 5,400만 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EV 차량들이.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러면 신차로 봤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살펴보면요. 2020년에는 2.7%였는데 2030년에 28%, 그다음에 2040년에 58%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차 팔리는 거에 과반수 이상이 20년 뒤에는 이제 EV 차량이라는 얘기죠. 보면은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이제 한 15배 정도 많이 팔리는 거고 20년 뒤에는 이제 한 30배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도 이제 많이 팔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제 주로 많이 팔리는지를 살펴보면요. 주로 이제 EV 차량 같은 경우 유럽하고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유럽에서는 19%,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11% 정도인데요. 이제 불과 5년 뒤면은 유럽에서 팔리는 차의 72%가 EV 차량입니다. 차이나는 51%. 그다음에 이제 10년 뒤인 2030년에 보면은
83%까지 올라갑니다. 유럽 같은 경우. 중국에서도 거의 80%에 가까운 78%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북미나 이제 한국, 일본 이쪽을 보면은 10년 뒤에는 이제 40%,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 쪽에서는 62%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많이 올라간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반면 남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중동,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이쪽에서는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팔리는 게 그 생산되는 숫자가 이제 10년이 지나도 사실 뭐 18%, 30%, 28% 그러니까 다른 이 북쪽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조한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부 정책이라든지 규제의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기가스나 이제 환경 쪽에 이제 좀 규제를 많이 도입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EV 차량이 많이 생산되고 팔리는 거고 좀 그렇지 않고 좀 뭐 형편도 좀 어렵고 신경도 덜 쓰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EV 차를 안 하는 거죠. 사실 이때까지는 이제 주로 정부 보조금이 이제 들어가야지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쵸. 예. 전기차 시대를 어떤 것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이제 오느냐를 좀 살펴보면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테크놀로지, 펄리시, 이코노믹스, 그다음에 컴퍼니. 그러니까 기술적인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배터리 효율이 매년 4에서 5% 정도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새로운 물질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효율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전기차 쪽에 이제 좀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펄리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들의 이제 각국 정부들의 이제 환경 관련된 규제들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배기가스 관련된 규제들도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전기차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코노믹스 관련해서 이제 규모의 문제인데 그 전에는 사실 그 규모가 안 되면 사실 차값이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0년대 중반 정도만 돼도 이제 보조금이 없이도 그 어느 정도 손익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레벨 정도까지 이제 전기차 값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정부 규제들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설비 투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EV차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투자를 많이 하면 또 많이 생산하고 그렇죠. 많이 판매를 해야지 사실 거기서 이제 수익이 생길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 네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면서 그 전기차들이 이제 훨씬 더 빨리 이제 시대가 이제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뭐 EV차 뭐 이런 친환경 차가 이제 금방 그 다 휩쓸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보면은 그 2020년에 EV 차량이 도로에 돌아다니는 게 850만 대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제 1억 1,600만 대로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차량 대수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량 대수가 12억 대, 12억 빌리언, 12억 대. 12억 대인데 850만 대면 한 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이제 그렇지 않은 차들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하다. 아직 1%도 안 된다. 다만 EV 차 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10년 뒤를 봐도 14억 대 중에서 뭐 1억 1,600만 대, 그러니까 한 8%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년 뒤면은 뭐 거의 뭐 엄청 유럽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0%가 뭐 신차 중에서 이제 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전 세계로 이제 보면은 그래도 한 8% 정도밖에 아직 안 된다. 그러니까 빠르게 증가하고는 있지만은 뭐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그럼 EV차, 그럼 다 EV차냐? 그러면 EV차의 종류가 어떤 건지 좀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그다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엔진도 있고 모터도 있는 차거든요. 그렇죠. 예, 두 개가 다 달려 있습니다. 출발할 때, 그다음에 저속으로 갈 때는 이제 모터로 가고요. 그다음에 좀 고속이 되면 엔진하고 엔진. 모터가 이제 같이 구동을 하는 구조로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생 제동 장치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내리막길을 간다든지 이럴 때 거기서 이제 잉여 에너지를 배터리에다 이제 충전을 시켜놨다가 네. 그다음에 그 충전된 전기를 다시 이제 모터에서 이제 구동해서 이제 쓰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내연기관차보다 이제 연비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배기가스도 좀 덜 배출하는 예, 그런 자동차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은 이제 뭐 충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회생 제동 장치에서 이제 충전되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 자동차랑 똑같은 내연기관이랑 똑같거든요. 예, 그런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 더 커지고 그다음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그래서 이제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전기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멀어진. 그러니까 자체 충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외부에서 충전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배터리 용량도 더 커졌기 때문에 좀 더 연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배기가스도 좀 덜 나오는 그런 그렇죠.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둘 다 내연기관이 들어가는 차죠. 내연기관이 그래도 메인입니다. 메인인 예, 거네요. 메인이고 모터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EV 차라고 돼 있긴 하지만은 다 그래도 메인은 내연기관이라고 내연기관이에요.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순수 전기차, 순수 이제 엔진 없고 이제 모터로만 가는 네. 차들이죠. 이제 보통 전기차 BEV라고 그러는데 배터리 EV. 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만 가지고 사용하는. 가는 예, 차인데요. 이게 테슬라네요. 그렇죠. 네. 테슬라죠.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일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용화되기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기술들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일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뭐 400km, 400km? 뭐, 네. 예, 뭐 이렇게 가면 이제 그래도 탈만하죠. 탈만하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충전소들도 옛날보다 좀 많이 늘어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팔리는 그런 게 이제 전기차라고 볼 전기차.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수소 전기차.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대신 수소를 쓰는 게 아니고 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쵸. 예, 거기서 이제 수소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만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전기를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전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된다고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냥 전기차에 비해서는 한참 꼽아놔야 되지만 이건 수소만 집어넣으면 이제 계속. 자가 발전을 하는 거니까. 예. 발전소가 들어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수소 관련돼서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일단은 별로 없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BEV에 비해서는 조금 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네. 여의도 그 국회 앞에 충전소가 있어가지고 예. 옛날엔 무료였는데 지금 조금 돈을 받는다고. 지금 돈 받나요? 네. 근데 뭐 그 대신 멀리 갈 수는 있더라고요. 수소차가 예. 전기차보다는. 네. 그래서 요 일단 EV 차들이 어떤 거인지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EV 차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네. 거기 한번 좀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다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부터 이제 2019년까지 나온 건데요. 이제 BEV라고 이제 돼 있는 거는 이제 배터리 EV, 그다음 PHEV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REEV는 이제 레인지 익스텐디드 EV, 이것도 하이브리드의 일종입니다. 하이브리드. 예. 그다음에 FCEV는 이제 퓨얼셀 EV, 그래서 이제 수소 전기차. 그다음에 HEV는 이제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MHEV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다 그냥 하이브리드. 예. 그러니까 BEV하고 그다음에 FCEV 빼고는 다 내연기관이 들어가 있는 EV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FCEV는 뭐 지금 없는 거고 거의 돌아다니는 게.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순수 전기차라고 볼 수 있는 건 BEV인데 BEV가 좀 늘어난 거는 2018년 들어서면서 좀 늘어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거의 미미했었었고요. 지금도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EV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는 다음 장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요 색깔이 있는 거는 이제 EV들 저거고, 그 위에 좀 좀 그레이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내연기관. 아, 예, 그러니까 ICE하고 ICE 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내연기관 네, 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 2020년 보면은 아주 미미하죠, 보면. 근데 이제 이게 2030년 되면은 EV 쪽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보면 거의 한 60% 가까이로 늘어나긴 하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그 늘어나는 거의 대부분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들어가는 차들이죠. 차들이네. 예. 네. 그러니까 2030년이 돼도 FC 뭐 수소전기차는 거의 뭐 안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BEV도 전체로 봤을 때 한 10% 정도, 예, 전체.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판매 그 생산 대수가 꾸준히 계속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만 순수 전기차이지, 나머지는 하이브리드가 되나? 내연기관이 들어간다. 들어가 있나? 예, 아. 내연기관이 아직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그 전기차로 그냥 완전히 다 한꺼번에 넘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EV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빠르네. 올라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순수 전기차. 그러면 이제 사실 그 팔라디움, 플래티늄은 이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팔라디움과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쓰이는 용도가 그 내연기관 그 배기가스 저감 장치의 이제 촉매제로 네.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라디움은 이제 가솔린 차량에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플래티늄은 주로 디젤 쪽에 많이 쓰입니다. 둘 다 이제 뭐 둘 다 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팔라디움이라고 해서 뭐 디젤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저기 못 쓰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라디움은 휘발유, 그다음에 이제 플래티늄은 그 디젤 쪽에 네.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그 팔라디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네. 2010년도 이 뭐 기사인데 2010년에 한 400불 정도 하던 게 뭐 2016년까지는 뭐 그 제자리에서 그냥 움직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 올라오기 시작해갖고 최근 들어와가지고 더 가파르게 올라오는 경사도가 더 높아졌죠. 지금. 예, 그래서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빠르고 2019년보다 2020년이 훨씬 기울기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초만 해도 한 1,000불 정도 하던 게 지금 뭐 한 2,300불 정도 하니까요. 예. 전기차대도 이게 쓰이는 건가요? 전기차대만 안 쓰이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에는 안 들어가지만요. 하이브리드에는 계속 써야죠. 하이브리드는 예. 하이브리드에서는 내연기관이 들어가기 들어가니까 때문에 계속 써야 되니까. 예. 게다가 이제 환경 규제가 이제 세지니까 더 많이 쓰긴 써야죠.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팔라디움하고 플래티늄 이제 수급 관련된 내용들인데, 팔라디움이 플래티늄보다 생산량은 더 많습니다. 예, 더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그 주로 생산되는 건 둘 다 러시아하고 그다음 남아공. 남아공. 예, 에서 이제 주로 생산됩니다. 팔라디움은 이제 러시아하고 남아공하고 생산되는 게 뭐 비슷비슷한데,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이 압도적으로 좀 많긴 하죠. 예, 생산되는 게. 그다음에 이제 디맨드를 보면은 팔라디움은 이제 그 촉매제로 쓰이는 게 압도적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촉매제로 쓰이는 거고, 그다음에 플래티늄은 이제 촉매제가 제일 많긴 하지만은 귀금속으로서의 역할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공급하고 수요를 살펴보면은 팔라디움은 항상 공급 부족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생산이 900만 온스 정도 되는데 디맨드는 한 1000만 온스 정도 되고요.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산은 이제 800만 온스 정도 되는데 이제 수요는 그거보다 좀 낮은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매년 이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좀 더 긴 차트인데요. 왼쪽에 이제 팔라디움, 오른쪽이 플래티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팔라디움은 옛날에 그렇게 비싼 금속이 아니었었습니다. 네. 예, 비싼 금속이 아니었었고 2001년도에 이제 확 튀게 되는데 이때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러시아가 그 수출 규제를 했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수출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생산국인데 거기서 수출을 안 하니까 그때 잠깐 올라오긴 했었었는데 뭐 그 2001년에 이제 해지가 되면서 그때 또 다시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정체된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그 환경 관련된 요인들 배기가스 규제가 이제 많이 강화가 되면서 네. 이제 급속도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2,000 뭐 한 300불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다음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금속이었었습니다. 네. 예, 옛날에 금보다도 더 비싸고, 예, 금값 뭐 300불 할 때 한 500불 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2000년 중반까지 엄청 올라갔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플래티늄 그 백금에 대한 그 귀금속으로서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제 백금을 굉장히 많이 중국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금 가격이 쫙 많이 올라갔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확 빠졌다가 다시 이제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또 2015년 뭐 이때 이제 디젤 게이트 이제 이런 거 터지면서 디젤 차가 이제 안 팔리면서 거기에 촉매제를 쓰이는 이제 플래티늄도 좀 아무래도 수요가 빠지니까 좀 내리막길을 이제 걷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한 1,000불 안 되는 한 900불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잠깐 이제 디젤 게이트를 이제 보면은 뭐 폭스바겐은 2015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2015년부터 이제 미국에서 유로6 그 배기가스 규제를 갖다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강화가 됐었었는데 이제 그 기준을 이제 맞출 수 있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돼 있는 공기를 갖다 실린더에 넣고 이제 연료를 분사해 가지고 이제 폭파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가는데 휘발유보다는 이제 진동하고 소음이 이제 많이 많죠. 그래서 이제 상용차로는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상용차로 쓰이고 수용차로는 잘 안 쓰였었는데 폭스바겐이 이제 클린 디젤 자기네들 클린 디젤을 만들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힘도 좋고 잘 나가지만 이제 환경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이제 선전하면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좀 미진했었었고 그래서 그 실험실에서는 이제 ECU를 좀 조작을 해가지고 기준을 통과시키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게 이제 작동을 안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조작된 걸로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1,100만 대 이제 리콜도 하고 보상도 하고 뭐 이런 뭐 저게 있었었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 친환경차 시대가 훨씬 빨라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디젤 게이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디젤 뭐 환경에 대한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었는데. 약간 유행이었잖아요. 네. BMW, 벤츠 다 D 붙은 게 더 그렇죠. 디젤 잘 나간다 이게. 잘 나간다. 네. 뭐 그다음에 기름값 기름값 싸고. 훨씬 싸다. 네. 뭐 연비 좋다. 그쵸. 뭐 토크가 좋아서 이제 힘도 세다. 뭐 잘 나가죠. 네. 디젤. 디젤이 했는데 이제 뭐 이제는 확 배기가스로 디젤도 확 없어지고 있으니까. 불난다고 그래가지고 더 없어지고. 그렇죠. 네. BMW. BMW. 폭스바겐이 원래 약간 이렇게 연비 이런데 많이 이렇게 좋은- 좀 세일즈 포인트였고 옛날 회장이 뭐 그 PA 회장이라는 아저씨가 1리터에 뭐 100km 가는 차 그 딱 실험용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은퇴했던 아저씨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차에 관심 많아서 많이 봤는데 이제 아마도 그 회장님이 이제 요구 사항이 높은데 기간 안에 못 맞추니까 약간 꼼수를 쓴 거 아닌가. 회장님 되게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 PA라는 회장이 백발에 뭐 이런. 약간 나치 옷을 입히면 딱 어울리는 그 피 한 방울 안 나올 듯한 그런 사람을.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되게 독재자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친환경차가 이제 저거 하고 2025년부터는 이제 뭐 노르웨이에서는 뭐 이제 내연기관차 안 판다. 네, 뭐. 못하게. 그다음 뭐 독일도 이제 2030년부터 뭐
뭐 안 하겠다 안 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아직 뭐 확실하게 뭐 의회에서 통과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신규 차량 등록을 2025년부터 유럽은 네. 이제 친환경차 아니면 안 그쵸.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순수 내연기관은 이제 제외한다. 예. 자, 그래서 뭐 그런 데는 이제 유럽 배기가스 규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992년부터 유로 1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 유로 6까지 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해졌죠. 네. 규제가 엄청 네, 줄어들어. 엄청.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이 이제 매연 물질의 이제 주범인데 여기에 대한 규제들이 했었었는데 유로 6만 해도 그 전 단계가 유로 5였는데 유로 5보다 한 6, 7배는 더 강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제조사 입장으로 봤을 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뭐 이 내연 기관을 계속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기차 저것도 하고 하지만 이제 한 방에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하이브리드 쪽 그쪽에 이제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그 팔라디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생산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팔라디움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플래티늄은 사실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팔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에도 들어가지만은 EV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면은 하이브리드가 다 그렇죠. 내연기관에 들어가니까 아. 예, 거기에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각국의 환경 규제들이 점점 더 세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팔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기차 된다고 해가지고 팔라디움 안 쓰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아니니까. 아니고 그럴 시기는 아직 좀 30년 이르다. 아직 좀 40년. 멀었다. 예. 그럼 이제 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공급 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급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팔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굴해서 나오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네. 상당 부분은 이제 다른 금속의 이제 부산물로서 생산이 되거든요. 팔라디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라든지 니켈, 네. 그다음 금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물 만들기 위해서 뭐 원 저걸 갖다 많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구리를 뭐 과잉 광창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팔라디움이 나오는데 뭐 경기가 뭐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뭐 구리를 그렇게 많이 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팔라디움의 이제 공급을 확 늘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은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계속 그냥 제자리. 아. 예. 그다음에 상당 부분이 또 리사이클되는 팔라디움도 많거든요. 한 25%가 리사이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은 한정적이네요. 쉽지 않다. 예. 팔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괜찮습니다. 많이 예. 가질 필요가 있네요. 네.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맨 마지막 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그 지난번에도 이제 금은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LBMA라고 네네. 런던 불리언 마켓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거기서 이제 금은도 하지만 플래티늄 팔라디움도 네. 핸들링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올해 예측했었던 게 뭐, 빠지진 않네요. 그렇죠. 팔라디움은 확실히 뭐 무조건 예, 팔라디움은 계속 위로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플래티늄 차트는 뭐 계속 조금 조금 올라가냐 많이 많이 올라가냐 올라가냐. 뭐 그 차이니까 지금 현재로도 봐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뭐 팔라디움 가격이 2,300불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배터리 데이 뭐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테슬라에서 이제 배터리 데이 하면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왕창 빠졌죠. 네. 네. 오히려 오히려 많이 빠졌죠. 빠졌죠. 네. 그 보니까 별거 없다. 음. 뭐 이거거든요. 사실 보면 뭐 배터리 처음에- 시대가 뭐 그렇게 빨리 3년 뒤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야 그런 얘기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네. 뭐, 예, 그런 시기니까 보면은 지금 그런 배터리나 뭐 친환경 차에 대한 관심도 많이 되고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연기관이 한 방에 그렇게 없어지지 가기는 않다. 않다. 쉽지 않다. 음. 예.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 형태로는 굉장히 상당 부분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팔라디움의 수요는 사실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 진짜 팔라디움을 저희가 이제 친한 이제 지인이 많이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 자기 네. 방송 출연하는 친구고 해가지고 본인이 저랑도 있을 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고점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항상 있거든요. 금융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상식적으로 이 보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예. 2019년에도 막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조정 있지 않을까? 이러고선 안 했는데 조정이 계속 오고 계속 하는 거죠. 그래 아무래도 이런 원자재는 이제 수요 공급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뭐 막연한 이런 생각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래도 투자 가치를 좀 저는 계속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팔라디움 사실 이렇게 올 초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확 한번 또 그렇죠. 한번 내려왔을 예. 때도 또 팔라디움 얘기 금하고 같이 나왔을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뭐 예. 이랬었는데 또 다시 또 그래서 다시 또 올라왔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둔 건 이제 니켈 요즘에 좀 네. 그런데 배터리에 니켈 한국계 회사들은 니켈 밀고 이제 중국은 리튬 미는데 근데 의외로 또 니켈의 매장량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또 있고 그래가지고 니켈도 좀 비슷하거든요. 생산은 한정적이고 수요는 늘진 않았더라고요 아직. 늘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응용해서 좀 이렇게 그런 금속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배터리 대회 그래서 좀 실망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테슬라 뭔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 누가 그러고 예약 주문을 받았어야 된대요. 2,500만 원짜리를 이제 3년 모델 세리 옛날에 하듯이. 모델 하듯이 이번에 2,500만 원짜리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3년 폭락이고 뒤에. 그냥 지금 3년 뒤에 줄게 지금 예약해라. 이거가 나왔어야지 가는 거였는데 그렇죠. 예약 안 받았다는 얘기는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렇죠. 모델 3는 예약금 받았었잖아요. 몇만 원씩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약간 부풀려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배터리 데이라고 해서 뭐 좀 세상에 없던 뭔가 엄청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기술을 기대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그랬던 거 아닌가. 말로만 한 거죠. 반값 될 거라고. 가격은 내려갈 거다 했는데 뭐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배터리도 관심 있어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뭐 엄청 신기술에 되게 막 집착을 많이 했더라고요. 기사도 보면 뭐 전고체 배터리다, 뭐 나노 와이어다, 뭐 이렇게 새로운 기술 기대했는데 그거는 싹 빠지고 이제 가격을 얘기했는데 뭐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잘 얘기한 거죠. 싼 배터리가 차 값의 한 3분의 1인데 싸게 하겠다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거 아닐까. 그거보다 좀 더 센 거 없어? 뭐 센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자극적인. 하여튼 팔라디움 저도 사실 계속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그냥 전기차 시대가 올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요즘 보면 내연기관은 금방 없어질 것 같은.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오래 갈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도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신선했고 이제 내연기관 이제 제가 언제 인터넷인가 어디서 읽었는데 내연기관 엔진을 만드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전 세계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엔진 만들 수 있었던 나라 말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엔진 만든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술 격차가 엄청나게 크고 쉽게 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제 한국이 하니까 할 수 있나 보다 했는데 이게 대단한 기술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그 격차를 따라가는 걸 포기하고 이제 전기차를 택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 전기차는 되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배터리만 끼면 배터리랑 모터만 있으면 그거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 요즘 기사도 그렇게 막 완전히 바뀔 거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서 되게 기대인데 사실은 아닌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투자 측면에서 참 괜찮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나스닥 쪽 이제 변화랑 이제 귀금속 중에 하나인 이제 팔라디움, 플래티넘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이제 요즘 고객들 좀 투자 성향에 딱 연계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지수 많이 하고 나스닥 많이 하고 그다음 귀금속 쪽도 좀 이렇게 고객 선호도가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지난번 해주신 은이 조금 더 높고 이제 아마도 팔라디움은 조금 간과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 좀 시청자분들이 착안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1시간,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새로운 내용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고요. 제가 사실 오늘
엔딩 멘트는 사실 준비 안 해가지고 맨날 하니까 좀 오히려 해도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봐주시니까 앞으로 더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저희 회사 사이트 특징이 구독을 안 하세요. 아마도 이제 저희 주식이나 섞여 있어 그럴 것 같은데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도 좀 이렇게 개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컨텐츠도 좀 다양하게 만들고 두 분 이렇게 계속 도와주셔서 좋은 내용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가 늘 전화번호 남겨드리니까요. 그 전화 연락 주셔도 되고 유튜브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도 이제 좀 새로운 내용으로 좀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